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주의 윤정도입니다. 자, 금요일장의 흐름 불기둥으로 잘 마감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일본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수준, 그리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200포인트대이죠.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 유독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높아진 2차 전지 쪽에서 또다시 조정폭이 일부 있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목전 다음 주면 뭐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십시오. 윤정도와 함께라고 생각하신다면요. 12월 달에도 11월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계좌 수익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복귀 교육,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캔들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실전 교육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전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1%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생기실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절대 겁먹지 마세요라고 여러 가지 지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짧고 굵게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출입 동향 11월치 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줬어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요 품목별 수출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매달 말일이면 또 다음 달 초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의 수출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11월 수출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하면서 수출의 증가가 긍정적이다 계속.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군들, 리노공업이라든가 HPSP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 흐름 놓여졌죠. 38,000원에 대한 사상 최대치 고점,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시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드리는지 아세요? 시황만 1시간씩 합니다. 거래 대금을 기준 잡아서 왜 밀리는지 단순합니다. 그냥 거래 대금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 시점들. 그 흐름 그대로. 그리고 시장 밀릴 때 거래 대금 굉장히 급감을 해요. 얼마까지 밀립니까? 5조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번에 1월에도 그렇게 흘러 내려왔었어요. 5조 원까지. 근데 그 5조 원은 완전 대바닥 거래 대금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왜 대바닥이에요? 2020년 1월 2일 5조 미만으로 마지막 거래 대금이 형성된 게 2020년 1월 2일이에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뿌려지죠. 우리가 얘기할 때 광의 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M2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증가돼 있는 유동성 때문에 아무리 긴축을 한다 해도 이미 흩뿌려져 있는 내용은 인플레이션으로 형성이 돼 있죠. 우리 동네 짬뽕 가격이 거짓말이 아니라 25% 이상 올랐어요. 한 그릇에 이제 10,000원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 볼 때 아니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체감 온도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나요? 라는 내용들 인플레이션 효과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제 5조 원의 바닥은 다시 찍은 상태고 거래가 서서히 수반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에 조금만 더 거래가 형성되어 준다면 탄력받을 수 있어요. 거래가 지금 형성되고 있나요? 그렇죠. 어제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전체 시장에 20위까지 올라오려면 최근에 1,000억 전후였는데 이제는 1,500억 이상이 터져야만 20위 전후에 놓여줍니다. 계속 거래대금 수반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기준에서도 올해 들어서 엄청난 강세를 떴던 거는 거래대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다시금 거래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찌됐건 바닥에서는 돌려놓고 있죠. 요것만 조금만 더 터져주면 됩니다. 터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터질 수 있다. 어떻게? 모든 경기는 동반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2.7% 밀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수 한 사람은 3,200포인트. 일본 니케이 지수 검은 색깔 지금 3,600포인트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유럽 마찬가지. 유럽의 지수도 사상 최대치 지금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만 못 가는데 뭐 문제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간혹 이격이 이렇게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이 이격 발생되는 경우는 미국 증시와 이격은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증시 이외에는 이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1년 이상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간혹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는 시황 전망이 12월 달에 2,400에서 2,600이에요. 뭐 그런 전망 내놓으실 수 있죠. 다만 윤 정도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까지 움직이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는 거예요. 뭐 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삼성전자 8만 원 가나요? 못 가나요? 내가 부채도사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9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8만 원이 아닌. 지금 글로벌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캔들 하나, 둘, 셋. 꼬리 굉장히 길게 달려 있거든요. 요 세 개의 장대 양봉의 상승률이 무려 44%예요. 44% 올라왔다고. 시장 지수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시가총액 3위가 누구였어요? LG화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 그들이 75%, 80%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3달? 아니지. 13주.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양봉의 흐름이 10월 달에 시장 못 오른 거 같죠? 무슨 소리예요? 10% 올랐습니다. 10월 달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11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도 10% 이상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결론은 시장의 방향성 위로 열어두시고 뭐 얼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좌 종목 검사해 보면은 지수에 연동되는 폭 일부 있지만 전체 분위기에 움직이는 거지 지수가 2,600, 2,700, 2,800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꼭 연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 하신 다음에 그 구성대로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자력으로 2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적의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과 메이저의 수급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에 놓여져 있는 IT, 자동차, 메이저의 순매수 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만 잘 잡아주셔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장 11.3%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러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만 가지고도 13.66이 올라옵니다. 그럼 결론은 12월 달의 흐름도 삼성전자가 8만 원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10% 올라오는 거예요. 주간 단위에 10%도 올라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3주 만에 75% 올랐다고. 그렇게 움직여줬을 때 시장 지수는 2,700, 2,800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와야죠. 그래야 글로벌 증시와 이격을 줄입니다. 그 시장의 흐름 속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어제 오픈해드린 11월 말일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
오늘 첫 거래일에 어제 시간 마감 시간에 끌어올려놓은 부분을 다시 눌러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나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오늘 윤정두가 입만 뻥끗하면 겁나시는 분들 계시죠. 2차 전지. 예? 시간 없어.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단독 보도 자료 하나 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GM사 쪽에서 보조금 받는 거 내놔. 반땅해. 더 줘. 뭐 이런 불편한 내용들. 어쨌든 그 내용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G화학까지도 연동이 좀 돼버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에코프로 BM은 오늘 뭐 강세를 좀 띄워주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큰 쪽의 종목이 미끄러지면서 전체 분위기가 좀 훼손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52주 신고가 얼마? 73,600원. 2%만 돌리면은 52주 신고가예요. 하이닉스는요. 129,000원 52주 신고가 넘겨놓은 상태에 134,400원이 52주 신고가. 그러면 여기서 얼마? 800원 올라가면 52주 신고가예요. 13만 4,400원이니까 1,800원. 그럼 1,800원이면 얼마예요? 뭐 한 1.5%?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코스닥에서 무조건적인 뭐 2차 전지, 포스코 그냥 DX 괜히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시면 안 돼.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또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온 액티브 자금에 대한 집행이 어디까지일지 이런 걸 보셔야지. 이게 끝내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가요. 그 옛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 땅땅 치고 올라와 있는 실적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IT 쪽에도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종목군들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다. 변동성 종목은 종목 검색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오늘 위메이드 교육 한두 번 해드린 거 아니죠? 위메이드의 변동성의 확장 장중 15%대 폭등, 15%대 폭등.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주자주 노출이 됐던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다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되고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육박해 있어요. 38,000원이 사상 최대치. 시간에서는요. 강세를 띄워줬죠.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변동성의 흐름이 윗방향으로 제대로 나와주는 쪽, 그런 쪽의 종목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의 힘,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 원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놨다가 시간의 거래를 보고 바꿨습니다.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신고가의 기준을 다음 주 기대보자. 순환성의 흐름 나올 수 있어요. HP, SP가 오히려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속 어떻게 오르나. 계속 오를 때는 이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 시간별로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차분히만 대처하시면 다음 주에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시세의 종목군들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제 종가 대비해서 밀렸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거잖아요. 주말에 온라인상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꾸준히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12월 포트폴리오에 무려 10%의 비중을 넣어둔 종목이죠.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저는요. 시장 특징주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면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